자, 반갑습니다. 와우넷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 이제 3월 9일 목요일 오후에 이제 오늘 장이 끝나고 제가 찍는 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시황 관련돼서는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3월 초에 한번 영상을 찍고 시황 관련된 영상을 또 찍게 됐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동시만기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어떤 형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3월 초부터 흐름이 나쁘지 않다가 이제 몇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컸었던 건 역시나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어요.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요것은 이제 CME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CME 패드워치를 보면, 우리가 이 수치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베이비 스텝의 확률을 시장은 굉장히 높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시장의 시각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죠. 베이비 스텝이 아닌 빅 스텝을 보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 영상을 찍는 현재 시간에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도 다 볼 수가 있어요. 패드워치에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베이비 스텝 확률이고요. 3월달 FOMC에서 베이비 스텝을 할 확률 현재 22.1% 보고 있고요. 빅 스텝을 할 확률을 77.9%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과 파월 의장의 발언 전까지만 해도 정반대, 즉 베이비 스텝의 확률이 70%대였고요. 빅스텝의 확률이 30%대였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거꾸로 뒤집어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많이 영향을 준 그런 상황이죠. CME 패드워치의 빅스텝 확률이 올라왔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 원달러의 상승이 좀 있었죠. 즉 달러 가치 상승이 좀 있었고요. 또 이제 채권 시장, 채권 시장에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주식 시장은 하락하는,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세 가지 효과를 보게 됩니다. 환과 채권과 주식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게 돼요.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보는 시장 그렇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금 환과 채권에서는 확실히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실제 CME 패드워치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 정도까지의 반응이라고 보기는 저로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게,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주식시장이 좀 폭락을 했을 수도 있는 정도의 이벤트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그래도 완만한 형태의 연착륙 형태의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요. 자, 요게 이제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의 모습인데요. 요건 이제 제가 피보나치로 갖다 대본, 그러니까 1월 초부터 이 나스닥 지수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올라온 요 파동을, 한 파동으로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요 피보나치 첫 번째 자리에서 반등 시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자리까지 내려와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횡보를 하다가 세 번째 자리까지도 내려왔는데, 여기서 반등을 하고요. 어디입니까? 딱 여기까지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딱 또 여기까지 조정을 줍니다. 지금 이 나스닥의 이 2월달과 최근까지의 움직임들을 보면 사실은 저런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감안한다면 여기서 꺾일 때 이렇게 뭐 좀 심하게 꺾여도 하등 이상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움직임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제 기술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수준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게 예년과는 좀 다른 흐름이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거고, 특히나 이 우리 시장에서 향후 경계해야 될 내지는 뭐 민감하게 봐야 할 지표라면 단연코 환율을 들 수가 있고요. 이 원달러 환율이 사실은 이 1,300원대에서 한번 지난주에 음봉을 맞았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강한 음봉이 연달아 나오게 되면 시장은 강하게 상승을 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좀 갖춰진 형태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완만한 형태를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요. 주봉상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쭉 반등을 하다가 음봉이 하나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꺾이면 강하게 꺾였으면 참 좋았던 거고, 그게 아니라 밑에 또 받치고 있는 자리들이 있다 보니까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면 뭐 아주 좋다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운데, 이번 주가 아직 다 끝나진 않았으나 일봉상 보면 이 내려갔던 폭을 다시 들어올려내고 있습니다. 이 들어올린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졸치라고 해서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나오는 구인지표가 있습니다. 요것도 사실 시장에 좀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주는 형태로 발표가 됐었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하나의 지표로만 우리가 보자면 환율에 영향을 줬다. 즉, 우리가 민감하게 봐야 될 첫 번째 지표는 환율이다. 환율이 이 1320원대에서 어떤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강도가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분기점은 무엇이 있을까?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이벤트. 자,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있는 고용지표입니다. 결국 이 고용지표, 정확하게는 이 고용지표의 수치와 거기에 따르는 시장의 반응 정도가 향후에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이벤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장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지표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동시만기였기 때문에 이 동시만기까지는 일단 동시만기 이 앞뒤로는 시장을 좀 관망하려는 흐름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봤을 때 결국은 지금은 본격적인 방향성은 또 한 번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지수를 한번 놓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요건 이제 선물 지수인데요. 사실 일봉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선물 지수를 보시면 1월달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이게 1월달에 올라온 자리들이고요. 요거 좀 좁혀서 볼게요. 1월달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었고, 여기서부터의 흐름이 어떠냐는 거죠. 뭐 이러나 저러나 그래봐야 결국은 약한 하락 채널 형태의 그러한 횡보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한 달 반가량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한 달에서 두 달 주기로 성격이 자주 바뀌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렸을 거예요. 지금 이 2월 달에 이 횡보의 모습은 벌써 한 달 반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성격이 바뀌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시장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환율도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금요일 밤에 있을 고용지표도 체크를 해보고, 사실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고용지표 이후에 시장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이후에 또 중요한 CPI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지표 발표가 있지만, 당장은 눈앞에 있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봐줄 수가 있는지, 시장을 볼 수 있는 세기를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는 정확하게 좀 중립인 상태이고, 밑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자리, 기술적으로 의미 있게 두고 봐야 할 자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계속 지금 한 달째 드리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311포인트 부근인데요. 이 311포인트 부근은 불과 얼마 전에 한번 찍고 반등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만 없고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돌아갔다면, 여기서 돌파가 나왔으면 기존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던 추세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방향의 출발점은 이 지점이 됐고요. 이미 새로운 움직임을 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쉽게도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는 변수가 있으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지점을 한 번은 확인했으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현재 보여주려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분기점이 될 자리는 311포인트,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지표는 환율, 이벤트는 금요일 밤에 있는 고용지표, 이렇게 놓고 시장의 강도를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적당한 수준의 그러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본격적인 방향성은 결국은 또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대해서는 큰 그림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짧게 이 시황과 관련돼서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고 어느 시점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고 기술적으로는 가장 눈에 들어온 건 사실 기술적인 자리들 아니겠습니까? 어느 자리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선행하는 건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이 모든 것에 선행하는 건 2023년은요 이러나 저러나 종목장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개별 종목장이에요. 기회가 계속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의 마인드로 2023년 시장을 접근을 하시면 큰 코가 다칠 수가 있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야기할 소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 장을 최대한 즐기되 그 강약 조절만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잘 하시면 기회가 계속 열려 있을 거다. 이 말씀을 전제 조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진짜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자주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